안녕하세요. 이렇다 8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간만에 나오신 알파조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데 꼭 나오실 때마다 간만에 나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사실 정기적으로 딱 맞아. 4주에 한 번은 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네.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쌍팔이야, 쌍팔 그러고. 아니 그런 저의 마음이 네. 담겼나 봐요. 아. 알파조님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음. 너무 간만에 뵙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묻을 그렇게 바를 표현을 모르겠어, 하게 막. 되더라고요. 예. 너무 감동적이야. 내가 아이유한테 얘기해줄게. 아이유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아이유한테는 늘 목소리 좋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뭐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성우하세요 이러면서. 네. 아이유를 혹시 자주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왜 그래? 네. 아유를 요 최근에 이제 은평구의 한 마을에서 오케이. 이렇다- 기본소득 실험을 이렇다 네. 방송 때문이 아니라 예, 다른 기본소득 일, 실험 때문에 이제 다른 다른 일로 일로. 예, 어. 만나게 돼서요. 아 네. 그리고 옆에서 이제 계속 시끄럽게 누가 말씀하고 계신 네. 예, 찬희 쌤도 아, 인사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네. 반갑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자주 봐서. 봄입니다. 네. 네, 봄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미세먼지도 좀 덜한 것 네, 같고. 나쁨밖에 안 되니까 나쁨. 나쁨 보면 기분이 좋아져. 아 나쁨이다. 좋다. 아니, 아주 나쁨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주 그러니까 나쁘면 뻘겋게 돼 있어요 그 앱이. 네. 근데 나쁘면 그때 노랗게 돼 그 있거든. 남준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미세먼지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우리나라는 기준이 좀 허용치가 좀 넓어가지고 네 맞아요. 우리나라 나쁨이면은 다른 나라에서 매우 나쁨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 제가 네. 이 앱이 있는데 이 앱은 말이죠. 네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미세먼지 기준을 네. 이렇게 국제 기준하고 아, 국제- 한국 기준으로 아. 나눠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에 따라서 오. 달라요. 그래서 아. 보면 그래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국제 기준으로 해야지. 아 국제 기준. 그러면 항상 나쁨 아니야? 한국 기준 너무 낮아요. 아,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제 기준을 하면은 네. 오늘도 아주 나쁨 될 것 나쁨이야, 같은데 나쁨. 오늘 나쁨? 국제 기준으로 국제 나쁨 기준 정도? 네. 국제 기준으로 네. 나쁘면 오늘 다행이네요. 이번 주 내도록 정말 어마무시했잖아요. 네, 어마무시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마스크를 얼마나 열심히 쓰고 다녔던지. 포기했어요 저는 마스크는. 아 그래요? 근데 마스크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KF 80 정도면 된다. 부터 시작해서. 라고부터 KF 94가 시작해서 있었고. 예, 94도 있는데 네. 쓰나 안 쓰나 뭐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아무도 몰라.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진리는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것 그렇지 같아. 몰라. 그게 과연 막는지. 저도 이렇게 마이크 정말 열심히 쓰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이게 일주일 내도록이었잖아요. 네네. 그냥 포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여요. 초미세먼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니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아침에 가까이는 안 보이지. 가까이는 안 가까이는 안 보이지. 멀리서 보이지. 근데 네. 제가 네. 이제 산 꼭대기에 살다 보니까 아. 시야가 네네. 펑 뚫려가지고 아침에 아. 딱 일어나 보면은 네. 앞산이 보이냐 안 보이냐로 확인합니다. 얼마 아. 떨어지지 않은 앞산이 보이냐 안 그렇게 보이냐. 보인다고요. 아 그런 의미지. 그러면은 네. 이는 오늘 진짜 심각하구나. 네, 네. 아,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알파조님 나오셨는데 무슨 주제로 나오셨을까요? 오늘 주제가요. 네. 지금 얘기한 거와 관계가 좀 있죠?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아, 텐데 네네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 하나로 대중교통을 완전히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 네, 우리 서울시가 또 잠깐 시도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시도했다가 예. 금방 접었죠. 네네. 그런데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방안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네. 독일입니다. 네. 독일에서 지금 최근에 그 갑작스럽게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내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모든 시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을 연방정부가 발표를 한 거예요. 아, 좋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 대중교통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허황된 꿈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 무상 대중교통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왜 지하철 무료로 타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독일에는요. 네. 무상 대중교통 이용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현재는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음. 그래서 무상 대중교통 제도를 그렇게 보면은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 무임 승차 제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1980년도입니다. 꽤 오래됐죠? 오래됐네요. 네. 예. 그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50% 할인으로 시작을 해서 네. 1981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1982년부터는 65세로 하향 조정을 그렇죠. 했고 예. 아 예. 그다음에 1984년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100% 무임승차로 이렇게 발전이 100% 되었습니다. 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여기까지만 30년이 30년 넘었네요. 훌쩍 넘은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노인복지는 우리가 뭐 독일보다 앞섰나? 이 저기 대중교통 복지 노인복지는 있어서는. 전두환이 앞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독일에서 네. 지금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겠다라는 게 미세먼지 네. 해결책으로 얘기가 되고 음.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선별복지 정책으로 지금 시행이 되어 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업인 지하철과 도시철도에만 이용이 되고 있고 적용이 네. 되고 있고 음.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만 6세 미만의 유아로 특정 연령층으로 그다음에 교통약자로 그 대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독일에서 얘기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모든 시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모든 시민에게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제공한다는 게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뭐 일부에게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큰 적자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자주 나오죠. 예. 지금 서울시 지하철을 타보면은 거기에 포스터가 다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 문제, 예.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포스터들이 이제 붙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공사의 적자 문제가 무임승차 때문 제도 때문이다라는 이런 공격이 지금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고 무임승차 제도를 바꾸든지 폐지를 하자 이런 요구들이 지금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중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문제 많죠. 네. 예. 사실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철도 민자 사업이 최초로 파산한 케이스입니다.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민자 사업에 신분당선이 있고 음. 경전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데 것도 있어요? 네, 우이동 근데 경전? 예. 그거 못 타보셨어요? 못 타봤어요. 저도 예. 못 타봤어요. 그 우이동 계곡으로 지나가나요? 저기 네. 뭐야 북한산으로 들어가는 아, 입구까지 들어가는 그렇구나. 경전철을 오. 4호선에서 연결을 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그렇구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타봤습니다. 이거는 무인입니다. 무인. 무인 경정철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운전사가 네. 없어요. 저도 네. 김천인가 어디 가서 타봤던 것 같아요. 아, 음. 김해인가? 김해. 그래서 타봤었어요. 이게 민자 사업으로 건설을 했는데 문제가 수요 예측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적자가 네.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는 한 민자 사업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난리를 치고 있고 앞으로 건설될 수도권 광역급 급행철도망이라는 거 GTX라는 거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이게 계획 단계부터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무임승차 제도를 아예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이미 받고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민자는 무임승차 제도를 하지 않아도 뭐 별 저기 규제나 뭐 제약이나 이런 건 없나 보죠. 뭐 의무사항은 아닌가 보죠. 그 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민자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 민자 사업마다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저기 무임승차 제도 노인 아까 안 하겠다 약자들 그러면? 교통약자나 네. 노인들에 대해서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아. 승인만 해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협약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개별 협약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제 그때 이 GTX 같은 경우는 우리는 처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네. 지자체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할 테니까 너희들 동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무임승차 제도가 지금 양사방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적자 본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민자사업대로 안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무임승차 제도 같은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 근데 고령화 사회 길목에서 지금 형태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볼 때 84년이죠. 100% 무임승차가 도입된 게. 네네. 그때가 65세 인구가 전 국민의 4%였대요. 당시 네. 남성 평균 기대 수명이 64세였으니까. 어머, 너무 어리다. 정말 옛날 얘기죠. 네. 근데 지금은 2016년 기준의 통계를 보니까 네. 남자의 기대 수명이 79세, 여자가 85세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대 수명이 그만큼 와. 높아진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생겼냐? 서울시를 보니까 네.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2017년의 경우에 지하철 이용객의 14.8%가 됐대. 아,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옛날에 근데 노인만 65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옛날에 인구 4%였다가 네. 지금 서울의 지하철 이용객이 15%가량이 되니까 오. 그만큼 부담이 커진 거죠. 비용적 부담이. 아. 이건 이제 노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만. 네네. 유공자 장애인의 무임승차는 한 3.5%고 네. 노인만 해서 14.8%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전체 무임승차 중에서 노인 무임승차가 80.6%니까 계속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수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적자 수치를 한번 보니까 2016년에 서울시 지하철 운행 적자가 3,850억인데 꽤 되네요. 네. 이 중 노인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손실 비율이 71%, 2,750억이다. 이런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네. 운행 적자 중에서 그 네. 노인 무임승차 손실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그래서 이런 나오는 얘기가 거죠. 나오는구나. 그래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 75세 정도로 네, 상향하든가. 그런 주장도 나오죠. 예, 뭐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군요. 네, 뭐 금전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국이 노인 빈곤율 OECD 1위 아닙니까? 네, 맞아요. 사회복지 전체의 어떤 전반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꼴랑 하나 있는 이 노인 무임승차까지 없애버리면 네, 노인 빈곤이 당연히 더 심화될 것이고 그렇죠. 빈곤층 노인들은 이동권 자체가 박탈되겠죠. 예. 아예 그것도 못 움직이게 되니까 집에만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게 계시게 되면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니까 예. 어떤 금전적인 어떤 계층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집안에만 있다 보면 그럼. 또 우울증도 생기고 예. 우리도 노인 자살률 또한 일이 아닙니까? 사회적인 어떤 자살률 지장이 더 커질 증가 수가 비율이. 있습니다. 예. 예. 사회적 비용 생각하면 그럼요.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 또 이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750억이라는데 네. 이게 이제 보전이 되려면 전면 유료화가 됐을 때 이 어르신들이 다 그만큼 수치로 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유료화로 안 타지. 되면 그만큼 안 탑니다. 타지. 안 그러니까 탑니다. 예. 손실이 2,750억인데 이 네. 유료화 전환된다고 해서 이만큼이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네요. 예. 이 액수 전체가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당수 다 이동을 포기하겠죠. 예, 그래서 이동권만 제한되고 지하철 네. 적자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적인 어떤 비용은 비용만 더 커질 너무너무 것이다. 커- 예, 커지고. 이렇게 본다고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은 대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대중교통을 사기업의 원리에 근거해 가지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건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민자 노선인 서울지하철 9호선이나 신분당선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손실을 보존한다는 뭐 이런 방법으로 좀 노인 무임승차 계속 유지됐으면 좋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법제화한다든가 하는 방향도 좀 좋을 것 그런 같아요. 방법도 있겠죠. 예. 지자체가 이제 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네. 부족 문제들을 이게 노인복지 차원이라 그러면은 중앙 정부가 일정하게 그럼요. 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앙 정부가 보존해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네네. 이거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75세를 올린다든지 이제 이런 네네. 얘기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네네. 최근 이제 서울시에서도 무임승차 실험을 했듯이 이게 이제 서울시 잠깐 그 실험한 거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미세먼지 때문이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선별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네, 네. 얘기였다면 최근에 서울시가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초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하루 종일도 아니고 네, 출퇴근 네. 시간. 출퇴 그 시간 맞추려고 상당히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서 네. 네. 아침 시간이 몇 시부터였나? 그 해서 9시까지 9시까지였었어요. 네. 어쨌든 네.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서 그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이런 정책을 잠깐 도입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것을 폐기한다라는 공식 발표가 네,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사실 초미세먼지 비상대책으로 확정해서 도입을 선언을 해서 네. 1월 한 달 동안에 3차례 시행을 했다가 결국은 비용 문제에 부딪혀서 포기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공사의 만성 적자를 노인들의 무임승차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데다가 그렇죠. 솔직히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내걸은 초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도 3일 천하로 끝나버렸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론이 같은 아주 안 경우에는 좋죠. 네. 무상 대중교통 이슈라는 게 네. 당분간 거론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근데 나는- 사람들이 너무 그때 막 너무 과도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좋더만. 저도 공격의 재료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신이 났죠 아주. 네. 그래서 막 양사방에서 네. 이런저런 욕을 먹으면서 이제 당분간 서울시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네네. 네. 이렇게 갑자기 1월달에 3번씩이나 발령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예산도 감당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포기를 금방 해버렸는데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당분간 얘 꺼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임승차 제도가 한국에서는 좀 먼 미래로 미뤄졌는데 독일에서는 반대로 연방 정부가 깜짝 제안을 하면서 그걸 계기로 대중교통의 완전 무상화 제도
네네. 논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은 갑자기 왜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건지 경제 상황이 좋아가지고 그런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이 메르켈이 최근에 4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최근에 또 재선했죠. 네. 근데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이 나온 건지 좀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하셨는데 네네. 일단 독일 연방정부 메르켈 총리가 얘기한 무상 대중교통 계획을 먼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네네, 살펴보면 내용. 독일 네. 연방정부가 지난 2월에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화를 도입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네. 주요 도시들이 직면한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 해결책으로 버스와 전철을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아, 이게 복지 차원은 아니고 대기오염 문제 해결 차원으로 그렇게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 내용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냐면은 음. EU의 환경 담당 집행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환경 네. 정책을 EU에서 총괄하는 네. 네. 사람인데 중요한 거네요. 이 네. 사람한테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네. 독일 정부 이름으로 거기에 담긴 내용인데 5개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음흠. 본, 만하임, 로이틀링엔, 에센, 헤렌베악이라고 하는 5도시를 정해서 이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완전히 무료화하겠다라는 네. 실험 지역을 선정을 실험을 했죠. 먼저 하는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대중교통 무료화가 개인 차량 통행 운행을 정말 줄이는지 그 효과가 있을지 네.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네네. 그래서 해당 도시 5개를 선정했는데 여기 지자체들도 긍정적인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의사를 네네. 밝혔다라는 네네. 내용이 독일 정부가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회에 보낸 공식 서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대중교통 무료화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네네. 네. 디젤 차량이 지금 미세먼지 주범으로 많이 꼽히고 있지 주범이죠.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개조하는데도 개조를 하게 하는 이런 조치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목적으로 연방 정부가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조 한 3,400억 정도가 되는데 1조가 넘습니다. 통이 예. 큰데요. 네. 역시 독일이군요. 예. 지자체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이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독일에는 무임 승차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한국처럼 노인 뭐 선별 복지도 이런 차원에서도 없죠.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장애인 뭐 이런 경우도 전혀 정부가 없었던 대신 내줍니다. 거예요. 아 대신 그러니까는 내주는 거였어요? 무료 무임 승차를 하도록 한다. 자기네 돈을 직접 내는 거는 아닌데 네. 대신 정부가 내주는 제도는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회적 약자층이나 아니면은 네네.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신 내주는 형태. 네네네.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 완전 무료로 해서 정부가 다 내주는 정책이 있는지는 지자체별로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일부는 소액이라도 이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아.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는 있어요. 독일에는 일단 부분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다른 국가들은 있어요. 근데 독일에는 일단 없습니다. 독일은 없고요. 그래서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은 지금 독일 남서부의 튜빙엔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작은 대학 도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올해 2월 초부터 토요일 하루에 한해서만 전 시민들을 상대로 무상 대중교통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독일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아, 근데 이걸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냥 그날은 그냥 그냥 아예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뭐 외국인이든 뭐든 뭐 아무도 안 상관없이. 받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독일이 무상 신원 그러면 외국인 예를 들어서 네네네. 외국인이 왔으면은 네네. 당신들은 내세요 하면은 네. 그거 뭐 이제 신분증 내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 다. 제가 지금 일단, 그게 궁금해서요. 이제 여기는 그렇다 치고 이제 독일이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한다고 했을 때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무상으로 하겠다는 건지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지하철 승차권 자동 발매기 인식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 500원을 내면 승차권이 나오는 나오죠. 식이잖아요. 예. 이제 그래야 그 승차권으로 게이트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일은 선별복지가 아니고 이제 전 시민 무료라고 하면 이런 이제 승차권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예, 버스건 지하철이건 승차권 확인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독일은 어떤 방안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나요? 무상 대중교통이라고 도입이 되면은 일단 네네. 승차권이 필요가 없겠죠. 네, 네. 그냥 타겠죠. 예. 근데 겉으로 승차권이
없다고 해도 무조건 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상 대중교통, 그러니까 네. 돈을 지불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네네. 승차권 없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그러니까 개념이 네네.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승차권을 안 살 뿐이에요. 네. 그런데 둘 다 승차권이 없다. 그러니까 승차권은 없어요. 없는데 네. 무상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돈을 지불을 안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승차권이 없다고 해서 돈을 지불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승차권이 없는 대중교통이란 말은 승차권이 없을 뿐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용의 대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이 미리 낸다든가 나중에 낸다든가 뭐 그렇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티켓 같은 네, 형태로 네. 해서 네. 각자 뭐 휴대폰에다가 이 네. 티켓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면은 네. 승차권 구입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후불제 네네. 같은 형태로 되면 그렇죠. 예. 승차권 구입이 필요가 없죠. 근데 한국 지금 독일에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한참 전자 승차권을 도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독일에서 막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다 종일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는 찍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네네. 찍고 들어가는 제도가 없어요. 독일에는. 그냥 그냥 승차권을 다 승차권은 넣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다가 네. 불시에 검문을 당해서 조사를 하면 없으면은 그때 벌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되게 아날로그적인데요. 네, 되게 유럽이 아날로그적이야. 상당수가 아날로그.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영국도 들어갈 그렇고. 때 들어갈 때 찍고 들어가야 네. 지하철 탈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죠. 완전히 오픈돼 있어서 들어갈 때 아무런 제약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불시에 검문을 하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아날로그식으로 하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승차권 없는 대중교통이라는 말 자체는 전자 승차권이든 종이 네. 승차권이든 승차권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승차권을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표적 사례로 얘기되고 있는 게 시민 티켓, 시티즌 티켓이라는 개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대중교통 분담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처럼. 세금처럼.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던 적게 이용하던 상관없이 어느 네. 정도의 돈을 계속 내는군요. 그렇죠. 승차권 세금처럼. 없는 대중교통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모든 네. 시민들한테 네. 대중교통에 대한 분담금 거의 세금 준조세 같은 형태로 아, 내도록 네,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런 승차권 없는 대중교통의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승차권이 없기 때문에 승차권 발급하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이런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네, 네.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속 요원도 필요 없죠. 그다음에 그렇죠. 단속 요원 들어가는 비용 다 그렇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 비용이 확 굉장히 줄수 많이 있죠. 줄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되게 편하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시민 티켓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은 대중교통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종의 준조세 형태로 모든 시민한테 이 그렇죠. 요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중교통의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자의 비용을 같이 공동으로 그렇죠. 분담하는 구조잖아요. 안 타면서 내야 되니까. 안 타도 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재분배, 네네네.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면이 장점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저는 본전 생각나서 차 팔고 대중교통 열심히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제도가 네. 유사한 제도가 네. 원래 독일에 있는데 이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세메스터 티켓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이건 대학생 전용 교통 요금 제도를 별도로 음. 지금 도입하는데 음. 이 시민 티켓은 바로 이런 대학생들 대상의 세메스터 티켓 제도를 시민 전체로 확장하자 이런 요구인데 네. 독일에서는 대학 학비를 낼 때 학비는 없죠. 근데 매년 뭐냐면은 소액의 학생회비를 납부하도록 그렇죠. 돼 있거든요. 예. 독일은 네. 학비가 없으니까 학생회비를 내는 청구서에 세메스터 티켓 요금 청구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네. 학교에 매 학기마다 등록할 때 네. 소정의 작은 소액의 학생회비를 내는데 그때 이걸 내지 않으면 학교 등록이 안 돼요. 신기하다. 그래서 승차권 없는 제도 이거 대학생들은 좋았네. 무조건 네. 학교에 등록을 하는 순간 네. 세메스터 티켓을 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죠. 그 대신에 대학생들 요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겠죠. 예. 모든 사람들한테 의무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음. 세메스터 티켓은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독일에서 대학 다닐만 하겠는데요. 이 알파주님이 그 승차권 없는 이 대중교통이 장점을 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더해서 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더욱 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알파주님이 이제 장점으로 승차권 발급이나 다 뭐 없어져요. 검사나 네. 단속의 비용도 감소하고 뭐 요금 인하나 소득 재분배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 장점에 더해서 네. 한국은 이 승차권 제도 자체가 이권과 부패의 원상이거든요. 그래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대중교통 승차권은 소위 T1이잖아요. 그렇죠. 팀원이. 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에 시작한 거죠. 아. 그때 한국 스마트카드 주식회사가 생겼는데요. 네. 지분의 36.16%가 서울시고 네. 네. LG CNS가 32.91%를 갖고 있는 사실상의 대주주입니다. 아. 네, 그래서 LG한테서를 넘겨준 거고 원래 계약할 때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실제 과정에서는 한국 스마트카드 주식회사가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우선주 35% 서울시 무상양도 사항도 지키지 않았고요. 네. 사실상 T머니하고 이 한국 스마트카드 주식회사 자체가 네. LG에게 준 어마어마한 특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 이런 꼼수가 또 있었던 거예요? 또 LG하고 여러 친인척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네. 네. 참. 승차권이 이렇게 없어지면 말이죠. 네. 이 회사가 올리는 매출 거의 대부분이 네. 우리 시민이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내가 보니까 말이죠. 얘는 회계 보고서를 보니까 2016년에 네. 이 회사 매출액이 2,427억 997만 원. 이거 다 우리 돈이잖아요. 이 친구들 매출액은 전부 우리한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네. 이용자가 빠져나간 내는 거죠.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T머니라는 게 생기면서 네. 그걸 사용하면서 네. 국민의 지갑으로부터 한국 스마트카드 임직원 급여하고 네. 남는 이익의 주주들의 배당으로 네. 이만큼의 돈이 매년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승차권 없는 대중교통만 만들어도 네. 2,400억이 남아요 매년. 이 찬희 쌤 말씀 네. 들으니까 너무 박탈감이 스마트카드 느껴지네요. 스마트카드 어떻게 네. 보면은 만약에 승차권이 없어지면은 한국 스마트카드가 필요가 없어요. 없는 회사죠. 회사가 필요 없는 없어질 회사예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승차권 제도만 없어져도 비용도 절약되고 뭐 요금도 좀 네. 그러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자한테 사업권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명박은 업자의 이해관계는 아주 신선한 사람들이잖아요. 뭘 주고 뭘 받는가 이런 거. 네. 끔찍해요. 진짜. 알파조님 말씀하셨듯이요. 승차권 없는 대중교통은 어떤 식으로건 결국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네, 승차권이 없을 뿐이죠. 네, 근데 그러면 그걸 그거는 그냥 무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무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네. 준조세 형태로 우리는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안 하든 그 네. 이용 여부랑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시민으로서 네. 이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료를 무조건 지불하도록 돼 있는 게 이제 승차권 없는 대중교통의 아이디어고 아, 무상은 네. 아니에요. 절대로 무상이 아닌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자기들과 직접 표를 살 때마다 돈을 내는 구조나 아니면은 티켓을 구입할 네네네. 때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지 네네. 진정한 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무상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 돈을 지불하진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상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네네. 뜻이에요. 그래서 승차권 당연히 없는데 네. 승차권 당연히 없는데 비용을 누가 대느냐? 무상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전액 세금으로 네. 다 지원을 충당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구상 자체가 무상 대중교통은 승차권 없는 대중교통하고 다르게 다른 철학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이거를 사회권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회권은 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국가한테. 네네. 이것을 보장을 해라라고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 국가가 대중교통 시스템을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야 한다. 이런 구상들이 바로 무상 대중교통의 그 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점에서는 승차권 없는 대중교통과는 정말 전혀 다른 철학적 뿌리에서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근데 승차권 없는 그 대중교통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이용자가 일정하게 내라. 네네. 라고 하는 게 승차권 없는 대중교통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국가가 다 알아서 모든 시민에게 자유로운 그 이동권을 보장을 하라라는 뜻인데 네. 그러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 차원에서 환경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료 대중교통을 제도화하려는 시도 이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어떤 나라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 무임 승차 제도나 이런 선별복지의 정책이기 때문에 네네. 이 대기의 질을 개선을 한다든지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걸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대중교통 무료화를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가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인데 네. 대기 오염 상태가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한시적으로 이제 시행하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의 지자체 차원
차원에서 실험된 적은 물론 있어요. 서울시처럼. 하지만 전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맥락들을 보면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대도시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 그다음에 새로운 도시 계획 구상, 완전히 이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갖다 적용을 해서 네. 환경 정책하고 교통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량의 도시 진입을 제한을 한다든지 금지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실험들이 그러니까 환경 정책과 교통 정책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보는 이런 시도들은 있는데 실험들은 있는데 사실 대중교통 무료화 논의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독일이네요.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선다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을 전체 무료로 한다라는 거, 저 부럽네요, 독일. 네. 이게 독일 정부가 지금 무상 대중교통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사실은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독일 정부가 그럼 지금까지 대기 오염 문제 해결에 성부자 역할을 해왔냐?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맞습니다. 그럼 제가 부럽다고 한 말 철회해야 돼요? 네, 철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네. 왜 그러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지금 대연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전에도 한 10년 했잖아요. 오래 했잖아요. 대연정이 3인당도 포함해가지고 독일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 산업이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연정이 한 10년 유지를 해왔는데 그럼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독일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환경 보호나 시민의 건강권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수당과 3인당 모두가 동일해요. 이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제조업의 위상 최근에 그거 기억나세요? 저기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그렇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독일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사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잖아요. 폭스바겐이. 근데 오히려 비호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독일 언론들이 막 독일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독일에 배반당한 기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선진적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조차 시민의 건강권보다 어떤 사기업을 이렇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전 좀 충격적이에요. 수출과 경제라는 게 참 그런 문제죠. 그러네요. 진짜 국가 경제를 또 거기다 의지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은 한 2015년인가 일어났던 맞습니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디젤 게이트라고도 얘기가 나왔었고 되게 충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리콜 사태를 빚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폭스바겐을 독일 정부 그것도 연정 파트너인 3인당까지 열렬히 비호했다? 이건 좀 심각한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태가 났을 때 독일 정부가 오히려 이 폭스바겐을 보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지 좀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은 2015년에 독일의 국민차죠 폭스바겐이. 폭스바겐 뜻이 인민차죠. 인민차죠. 회사 차원에서 그 오늘 처음 알았다. 폭스가 인민. 폭스가 인민이에요? 피플이에요. 인민차. 히틀러 때 만들었잖아요. 히틀러. 피플스카지. 그래서 새로운 거 알게 됐네.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디젤 엔진 배기가스 배출량을 축소 조작했다라는 게 2015년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어제 그랬었죠. 배기가스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자신의 디젤 차량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정말 친환경 차라고 믿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선전을 막 했었고 했기 때문에 디젤 차량이 친환경적이다. 이게 가솔린 차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막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작이라고 하니 뭐 전 세계도 엄청났지만 독일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사측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라면은 기업 윤리를 완전히 짓밟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를 속이는 범죄행위도 용납된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경영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노조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노조도 알고 있었고 정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군소리 없이 공조를 해준 거예요. 노조가 왜 모르겠어.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럼요. 만들고 있는데 알지. 다 알죠. 그래서 사실상은 정부와 노조가 다 공범자였던 셈이에요. 실제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점이 2014년도에 유로 6라고 하는
새로운 디젤 배기가스 기준이 시작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그때 유럽 전체 차원에서 환경 기준인데 이게 배기가스 기준인데 네. 그때까지는 자동차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가 누구였냐면 일본의 토요타 그룹이었어요. 토요타, 렉서스. 토요타. 그 당시 네. 2014년도에 네. 근데 네. 유로 6가 도입된 이후에 2016년에 폭스바겐 그룹이 토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최대 자동차 생산 업체로 등극하던 그 시기에 네네. 배출가스 조작이 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조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수법이 아주 나쁜데요. 네. 이 엔진에서 이제 엔진의 연료를 이렇게 싹 쏴줘야 되잖아요. 네. 엔진의 연료 분산하는 제어 장치를 전자 제어 유닛이라 그러는데요. 영어로 ECU라고 합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요새의 자동차는 사실 컴퓨터예요. 다 이제 컴퓨터 그쵸. 대응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폭스바겐이 ECU에 네. 소프트웨어를 이중으로 네. 설치해서 치팅 소프트웨어를 넣어갖고 네네. 소프트웨어가 차량 운행의 여러 조건을 파악을 하는 거야. 뭐 스티어링이 움직이고 있는지 없는지, 네네. 속도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엔진 작동 시간, 대기압 네네.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소프트웨어가 분석을 해서 네네. 이 차가 실제 주행 중인지 네네. 아니면 검사 주행 중인지 요걸 소프트웨어가 판단하는 너무 거야. 똑똑한 거야. 예, 요걸 심은 거야. 네, 심었어 네. 직분사 장치에. 네네네. 그래서 검사 주행이라고 판단되면 네. 이 전자제어 아까 유닛이 네. 실험실 내부 상황이라고 딱 인식해서 어. 평소 주행 상황과 다른 매핑을 작동해서 네.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딱 줄이는 거야. 어이없어. 아, 어이없어.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 외에 일반 주행 상황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빡빡 뿜어내도록 만드는 거야. 와 너무 못됐다. 황당하지. 그러니까 네네. 이건 정석으로 만든 조작 소프트웨어. 아. 정말 세계 최고 기술인 소프트웨어. 야. 엄청 똑똑한. 그러니까 검사 주행에는 질소 네. 산화물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 주행에 가면 네. 미국 매연 기준으로 10배 또는 40배에 달하는 질소 산화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이거 지금. 진짜 황당하다. 예, 황당해. 이건 뭐 완전 범죄죠. 예. 근데 이거 밝혀지고 나서요. 리콜을 했잖아요. 네네. 리콜로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될 거예요? 것 같지가 않죠, 벌써. 어떻게 예, 된 예. 거예요? 예. 이 리콜을 하게 되면 말이죠. 네. 이제 아까 소프트웨어 이중으로 돼 있던 거는 이제 하나로 통합해야겠죠. 네. 통합을 한 다음에 네. 배기가스 기준에 맞게 정상적 범준에 들어오게 이제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아까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게 네. 질소 산화물이 적게 나오게 하려면 아무래도 기능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음. 당연히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다시 덮게 되면 네. 연비도 좀 나빠질 거고 그렇겠죠. 엔진 네. 출력도 나빠질 거고 네네네. 가속 성능도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량의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이거는 당연히 리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질소 화물이 많이 나오니까 네. 배기가스 이제 어떤 제어 장치를 규정에 맞게 다 작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배기 장치의 수명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이제 이게 미국 내에서도 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그런 요인이 있고요. 네. 더불어 이제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제 것이 뭔가 하면 폭스바겐이 사기통 디젤 엔진이 네. 사실상 아까 유로 2014년부터 6. 시작되는 유로 6를 충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음. 유로 5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냐. 그걸 조작하려고 네. 이제 이 수를 쓴 거다. 유로 6가 굉장히 기술 수준이 어렵거든요. 이런 논란이 지금 막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는 BIN5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유로 6보다도 더 높은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충족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폭스바겐이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유로 6라든가 BIN5 기준을 이제 성취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자동차 엔진을 설계를 할 때 네. SCR이라 그러는데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네요. 네네. 이 SCR은 이제 요소수라고 하는 건데 네. 액체. 네. 질소 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거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질소 산화물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런 액체예요. 요거를 이제 엔진 속에 투입을 시켜갖고 네네. 그래갖고 질소 산화물이 적게 나오게 한다든가 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배기가스들을 조금 줄인다.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의 발생을 줄여주는 거죠. 네네. 산화물이 발생했으니까 환원제를 넣어서 질소 네네. 산화물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디젤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은 SCR이 없이 음? 예, 촉매 장치만을 갖고 네. 질소 산화물을
덜 배출하게 했다. 이런 거짓말한 식으로 거지. 거짓말한 거. 거짓말한 거지. 완전 뭐 선진 기술인 선진 기술인 것처럼 거죠. 얘기를 한 거네요. 그게 업계 1위로 올라섰던 대표적인 어떤 선전 방법이었던 거죠. 정말 너무 네. 못됐다. 사악하다. 네, 아주 사악한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 음. 유로 6, 유로 5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이건 유럽 연합의 배출가스 기준을 말하는 네네. 거죠? 영어로 하면 European Emission Standards라고 하는데요. 아, 네. 배출가스 기준입니다. 선생님 영어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좀 제 영어 반갑네요. 싫어하시는 그 청취자가 있어갖고 요즘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두 달째 저 상처 입었어요. 정말이에요? 상처 입었어요. 한두 달째 진짜요? 영어 완전 줄이셨거든요. 댓글이 이거였어. 어. 발음도 나쁜 놈이 왜 자꾸 영어를 쓰느냐. 아니 발음 나빠도 영어 쓸 수 아, 있죠. 참나. 근데 그리고 그 이상한 댓글 때문에 선생님 상처받아가지고요. 상처 입었어요, 저. 네, 어. 요즘 그래도 많이 그래도 줄었어요. 우리가 영어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안할수 없는데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줄임말을 영어로 네. 또 풀어줘야 되니까 예. 참아만 주세요. 좀. 유로 5라는 게 이제 네. 2008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도입이 네. 됐는데 네. 이때 질소 산화물 배출량 기준치가 2.0 이하였어요. 2.0 이것도 굉장히 네. 어려운 거죠. 유로 6가 되면서 네. 0.4 이하가 됐어요. 벌써 느낌상 어유. 2.0이 0.4가 된다는 건 기술적으로 정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네, 되게 어려울 것 네. 같고 막 되게 선진 기술 같잖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기준치를 줄여가는 달성하려면 게.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디젤차 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개발 비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네네. 시장성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네. 클린 디젤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조작에 아니 나서게 된 근데 거죠. 정말 예. 뭐냐면은 이 예. 독일 사회가 이 멘붕 상태에 빠진 그렇죠. 이유가 예. 독일은 그렇고 굉장히 독일 싫어하잖아요. 기업들은 네. 굉장히 네. 정직하고 그렇죠. 네, 네. 꼼수를 안 네. 부리고 네, 이런 네. 거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독일 갖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부심을 네.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걸 음. 보면서 정말 다 멘붕이었어서 어떻게 음.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다 그럴 것 상상이 안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러다 그러면 눈을 밝히는 애들이니까 어. 뭐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치 미국 놈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네. 독일 기업들은 상상할 수가 없다. 네.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그래서 음. 멘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충격이었지만 저는 무엇보다 독일 국민들이 자존심 많이 엄청 자존심에 아니, 많은 멘붕이 상처를 된다, 받았을 멘붕.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은 누가 밝혀낸 거예요? 혹시 그 뭐 내부 고발자가 있었나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누가 밝혀냈냐면 사실은 비영리 민간 연구 단체인 국제청정교통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 좋네요. 네. 국제청정교통위원회 민간 네. 단체입니다. 네. 비영리로. 근데 네. 디젤 스캔들을 밝힌 주역이 이제 이 비영리 민간 단체인데 아, 멋있어. 역시 네. 비영리 민간 단체들 활약이. 예. 국제청정교통위원회는 사실은 네. 예전부터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네. 과학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 단체로 네. 자기네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계속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비영 민간 단체로 만들었냐면은 이 자동차 산업은 국가 산업, 기간 산업으로 이제 다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정부나 아니면 교통 산업 이해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부터 좀 독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된 연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환경, 건강, 안전 이런 문제들하고 직결돼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은 독립된 민간의 기구가 하는 게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구 단체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각 정부의 환경 당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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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에다가 실험 결과나 분석 결과를 갖다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국제 청정교통위원회가 2014년도에 유로 6가 도입이 됐을 때 그때 디젤 자동차 15개 모델을 상대로 해서 실제로 도로에서 배출가스 실험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습니다. 네. 이때 15개 모델 중에서 1개 모델을 제외한 14개 모델이 모두 실제 유로6 기준치를 넘어서는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이런 야.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격한 기준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네. 이 단체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네. 생각이 드는 게 아까 2014년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조사를 안 했으면 정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또 뿜어나오죠. 예, 네. 예, 뿜어 나왔을 그랬겠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드러난 네.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 왜 우리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때문에 살균제. 독립적인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뭐 자동차 국제 이제 그 네. 청정위원회가 이 결과를 딱 내놨어요. 음. 그랬더니 미국의 환경보호국이 EPA.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아하. 이 결과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청정위원회도 밝혔는데 미국 네. 환경보호국이 그걸 보고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폭스바겐이 조작을 밝혀낸 거예요. 미국이 신났네. 그래서 이게 사실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사전에 이제 미국 환경보호국이 먼저
먼저 파악을 해서 행동에 나섰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냥 조용히 슬그머니 그냥 묻혀버렸겠죠. 근데 이게 딱 나오니까 네. 유럽의 언론이나 자동차 네.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미국 정부가 음모설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미국 정부가 음모설까지. 네, 음모설 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신날 거니까. 그 세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네.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 차들 형편이 없으니까 이걸 네. 견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버린 거라는 음모론이 이제 막 횡행하고 네. 이제 유럽에서 전체적 언론에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폭스바겐이 자랑했던 이 슬로건이 유명무실해졌고 네. 질소산화물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는 게 디젤 차다라는 게 낙인이 네. 찍혔습니다. 이만저만한 낙인이 아니네요. 예, 결국 디젤 엔진이란 것은 지구의 대기를 위해서는 쓰지 말아야 될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새 그런 생각 많이 예, 하죠.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네. 또 이제 너무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지금 내뿜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을 또 억제하려면 또 다른 비용들이 또 맞아요. 제2의 네. 제3의 비용들이 네. 또 많이 들게 네, 되고 네. 결국은 없어져야 될 자동차 엔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들어요. 예. 어이 과격하십니다. 난리 나겠다. 아니 그리고 요즘은 디젤이 힘이 좋아갖고 썼는데요. 네, 네. 이제는 이제 이게 처음 21세기에 맞지 않는 처음 엔진이에요. 나왔을 땐 진짜 네. 힘이 좋아서 되게 사람들 네. 좋아하고 근데 이랬는데 트럭이나 모든 네. 공업기계 디젤 없으면 현대 산업이 불가능했죠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기술 수준이 이제 달리 가고 있으니까. 네네. 네. 이게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흥미롭긴 한데 흥미롭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좀 되게 슬픈 현실인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무상 대중교통 얘기하다가 대기의 질을 매개로 이제 폭스바겐 얘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